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7월 1일 어제 우리나라도 사실 장이 상당히 견조하게 잘 견디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막판에는 거래소가 지수를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선물은 플러스로 끝났죠. 이 모습을 보면서 현물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단 베이시스를 정상치로 가져오는 상황이었죠. 계속해서 선물과 현물의 베이시스 차가 0.2에서 0.5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가 막판에 1.2 이상을 벌여놓으면서 일단 프로그램 매수 이입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 플러스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 부분이 베이시스에서 결정나죠. 그 부분이 어저께 막판에 해결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이 베이시스를 유지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과 유럽장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죠. 미국장은 사실 장 초반에는 15,080까지 가다가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일단 0.44%로 끝났지만 시장에서 양쪽 완화에 대한 우려는 약간 좀 희석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표에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또 건설 지출이 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주가를 끌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그 금값이 상당폭 저점 대비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는데요.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금값은 추가적 하락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금값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미국이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금값이 너무 하향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 축소 과정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시장이 불안전한 모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값은 다시 그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오히려 안전자산을 달러 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중국 입장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금값은 너무 하향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다가오는 그 11월 정도에 지금 채무 한도 상한을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갈 거냐. 다시 한번 재정절벽 이슈가 또 한 번 그 뉴스가 나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2011년도에 재정절벽 이슈 때문에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9월 달에 폭락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 부분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헬스케어를 내어주고 공화당에서 세금 인상을 약간 줄여주는 쪽에서 합의를 볼 것인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일각에서는 뭐 한 3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되든가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든가 아니면은 합의 사항을 놔두고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실질 협상을 뒤로 미루는 또 연장하는 그런 쪽의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3번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올 겨울에 재정절벽 이슈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신용평가기관에서 재정절벽 이슈가 이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신용도 강등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로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유로존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약간 코너가 생기고 있죠. 공간이 생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마크 칸이라 그래서 그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이번에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로 선임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활동을 하죠. 근데 이제 활동하자마자 3일하고 4일날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마크 칸이라는 사람은 그 지난번 금융위기 때 캐나다를 재정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그런 상황을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그 귀화시키면서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양적 완화 옹호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약간 좀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는 상당한 좀 그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정말 영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경기 부양을 정말 크게 시작하면서 실제로 유로존에 자극을 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까지 그 중앙은행 총재였던 머빈 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경기 방식을 하려다 실패를 했거든요. 4번 정도를 주장하다가 소수 의견으로 그쳐서 못했는데 이번에 그 사람 마크 카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앙은행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경기 부양책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그 22 통화정책회의가 목요일 날 또 있거든요. 거기에도 상당한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일과 4일 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PMI 지수가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50.1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HSBC가 아니라 중국 그 통계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걸 100% 믿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을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갈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경기에 둔화가 되면 결국 경기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기대 심리인지 이틀 정도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은 이번에 PMI 지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 가시권이 들어오는지가 시장의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국내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베어링사에서 아시아의 주식을 살 용의가 있는데 이번 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입장으로 다음 주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신흥국가에서 약 80억 불, 8주 정도가 시장에서 나가면 그러니까 과거에 돈이 신흥국가에 들어오는 그 어떤 매수 매도의 어떤 포지션 상황으로 가격을 구분해 보면 약 8조 정도만 더 시장에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 포인트다 얘기하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9월쯤 진행이 되면 정말 아시아 시장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그널로 PMI 지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어저께 잘 견뎌냈죠. 어제 잘 견뎌냈는데 막판에 주가를 밀어냈는데 이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시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넓어지면서 콘테코를 강하게 가져가는 상황이 됐고 그 얘기는 오늘 프로그램 매수 이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어저께 상황이 현재 상황으로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요 근래 계속해서 베이시스가 안 좋으면서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넓어진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베이시스를 넓히기 위해서 약 2-3번 정도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어저께가 하루였다라고 본다면 오늘 이후 우리나라도 주가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환매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1월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보니까 약 35,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시장으로 환매수되면서 전환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미국장의 모습인데요. 어저께 좀 일봉상으로 보면 좀 아쉬웠습니다. 왜 아쉬웠냐면 요 음봉일 때 거래량이 터졌었거든요.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오늘 양봉을 세워주면서 돌파가 됐으면 상당히 괜찮은데 돌파를 하다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죠. 결국 하루 이틀 더 움직임을 보면서 이 음봉을 돌파해 주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월봉상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아직 그 고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선을 그어놨는데 아직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반 전에 제가 15,400을 제시했다가 이번에 15,550까지 갔을 때 16,800까지 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16,800 가능성 아직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양운 하단선이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양운 하단선까지 갔다가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뚫어버리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그 시장 상황이나 후행 스팬의 어떤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뚫으러 가는 그런 상황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고점을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국 얘기를 했었죠. 이틀 동안 약 한 15%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하락폭은 1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10% 정도였었는데 순식간에 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자극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하루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라인으로 거의 다 올라왔다라는 거. 결국 V자 반등을 기대케 하는 차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입니다. 금 모습 보면은 지금 현재 바닥권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금의 하락은 너무 언더슈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